요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원세훈 댓글 사건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명박 하면 또 떠오르는 기자가 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BBK 건, 내곡동 사저 이런 것들을 특종 보도해서 이 특검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조세 해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군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정치가,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 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4대강, 특히 자원외교, 네. 자원외교 캐나다 하베스트가 크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네. 다 날렸다. 네.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비자금과 연관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잡았어요?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그 주변까지는 쫓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비슷한 건도 가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넣었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찾는 추격을 하긴 했는데 못 찾았군요. 아직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저수지 찾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근데 의심은 가지만 입증이 안 됐을 때 이거는 어떤 액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특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송을 감수하고 쓰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한테 소송을 여러 건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저수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으나 네. 그 부분 중에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예.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에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 회피처럼? 조세 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캐나다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용된 몇몇 사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라고 고용된 몇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의문의 죽음? 의문의 죽음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크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분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고소만 하면 캐나다 검찰이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거는 공권력 있는 기관한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수사를 해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심플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에다 돈을 쏘아줍니다. 아니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없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4조 넘는 돈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4조 원이 들어가는 회사가 200억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억 원짜리를 4조 원을 주고 샀으면 그 몇 조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 돈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넘버 컴퍼니 아까 말했던 그 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으면 비자금 통장에는 다 가명인가요?
비자금 통장은 가명인데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요. 1달러나 10달러짜리 회사를 세워요. 예. 주식이 한 페이퍼 주에. 컴퍼니. 그거 하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세회 피처에서는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노민이라고 차명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 돈을 보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을 찾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저기 큰 각하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그 돈을 사용한 흔적까지는 잡았다?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흔적을 볼 수는 없어서. 예. 근데 그 정보란 얘기는 누군가의 재원, 제보? 네. 공신력 있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 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을 걸어주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쭉 언급해 주는 걸 보면은 해외 투자, 자원 개발 투자 뭐 이런 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4대강은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나눠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것까지는 다 나왔죠. 네. 다 담합을 해서 나눴는데 이거는 대기업들에서 흘러간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4대강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빼낸 돈의 흔적은 저도 그 흔적을 찾지는 못했고 4대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 주변에 중간중간에 그 항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나 큰 상업시설이 생기겠죠. 그 주변을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서 그런 그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중에 어디 누구 명의로 샀다는 그 증언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밝히려고 등기부등본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떼어가지고 했는데 친인척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증언도 있고요. 그걸 제가 찾다가 못 찾고 내곡동 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의 등기부등본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좀 이제 밝으신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분들은 이제 밝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4대강 사업이 진척되면 여기 땅값이 오르겠네. 그건 미리 사둬야지. 그럼 그분들이 재테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땅에 친척이 산 땅에 30년 동안 뭐 등기를 걸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가압류를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 이름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명박 친인척들 땅 중에 그렇게 가압류 30년 동안 그리고 소액 가압류가 걸려있는 땅은 다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확증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의심이 가는 대목들까지는 모아서 이걸 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관심이 고조되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보자 이런 거죠. 나서기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지금 책도 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주진우 기자의 어떤 추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자금을 쳐다보지 못했고 계좌를 보지 못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측근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만지거나 볼 수도 있는 사람 비서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 물어봤는데 그럼 주기 전에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한 1, 2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할수록 늘어나서 나중에 말했을 때는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그래도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엔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로 의심되는 다스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다스가 2000년대 초반에 해도 한 2천억, 3천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매출액이 3조 대고 10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그리고 이상득, 이지영 씨 그리고 그런 친인척 이상득 씨는 형이죠. 이지영 씨는 큰형의 그 아들입니다. 이상득 씨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군요. 이명박 대통령. 맥커리에 계시다가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싱가포르로 갔는데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의심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은 씨 큰형이라 이기선 씨 그 범 가족들을 다 합해보면 저는 30조 정도 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했을까요? 저도 놀라운 것이 이분은 돈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이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가고 네네. 대통령까지 했고 네. 검소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식당에 가면 4명이 가면 꼭 2인분씩 시키세요. 개고기집에서 2인분 시켜가지고 항상 그 주인을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고 그런데 돈은 140억을 아까 김경준 씨의 계좌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때 공권력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돈을 받으면 BBK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데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맛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측근으로부터 대략 비슷하다고 추정된 게 30조. 그러나 그거는 그 일가 전체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뭐 버젓하게 가고 있는 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조수 해피처의 비밀 계좌 이것만은 아니로군요. 네, 뭐 거의 전체 규모로 전체 규모는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라고 의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아직 그 확증이 없는 의심 수준이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나가면 여기까지 소송당하면 제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최근에 시끌시끌한 게 국정원의 댓글 부대 그 규모나 숫자 이런 게 뭐 아직 그것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밝혀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진우 기자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계신 곳은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관련돼서 아르바이트 3천 몇백 명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는 국정원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와주는 건전단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건전단체라고 말하는데 보수단체에 매달 돈을 줬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돈도 주고 변희재 씨한테도 매달 돈을 주고 그다음에 수구단체들한테 돈을 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뭐 OST도 만든다고요? 네, OST가 나왔습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그분이 좀 정의로워서요. 그리고 정의롭고 그분이 사회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악행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명박을 추격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주는데 제가 책 내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자기가 OST를 만들었습니다. 북 OST인데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OST잖아요. 네. 그거는 영화에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에 음악이잖아요. 네. 북 OST라는 게 있어요. 네, 북 OST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알려주는 노래 이런 겁니까? 책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그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은 돈의 신인데요. 뭐 첫 줄은 그렇습니다. 너인 고작 사랑이나 사람 따위를 믿지 난 돈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가 조금 비뚤어지고 잘못된 게 이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에 OST도 만들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드십니까 이 책이? 이 책이 영화사에 제가 책을 쓴다고 할 때부터 영화사에 판권이 팔렸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은 계속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좀 환기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이명박 추격기 완결판이 아니로군요? 네, 시작입니다. 시작판이로군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공해 보겠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 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뭐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언급하신 4대강 특히 자원외교, 네. 뭐 자원외교 캐나다 하베스트가 크고요.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네. 다 날렸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비자금과 연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찾는 추격을 하긴 했는데 네. 못 찾았군요. 아직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저수지 찾기는 아직 진행 뭐 중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의심은 가지만 네. 입증이 안 됐을 때 네. 이거는 어떤 액수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특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소송을 감수하고 쓰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한테 소송을 여러 건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저수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으나 네. 그 부분 중에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요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원세훈 댓글 사건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명박 하면 또 떠오르는 기자가 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BBK 건, 내곡동 사저 이런 것들을 특종 보도해서 이 특검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뭐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뭐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조세 해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군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뭐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뭐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000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의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 회피처로? 조세 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잡았어요?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그 주변까지는 쫓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예.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예. 비슷한 건도 가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던 내용들을